바깥에 계신 분들 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다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오늘은 61번째 맞는 현충일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바쳤던 고귀한 그분들의 넋을기리고 그분들의 정신을 받드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전국이 너무 가물어서 제가 비를 좋아하는데 폭우가 좀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한 3일간 폭우가 좀 쏟아지면은 전국이 해갈도 되고 농번기에 지금 모내기 하시는 철이고 농번기에 들어갈 물이라든지 혹은 전국 산야에 건조해서 산불이 하루 멀다 하고 대형 산불이 벌어지는 이러한 날에 어제 오늘 그래도 단비 같은 비가 왔는데 조금 적게 온 것 같아요. 오늘 조금 더 많은 비들이 좀 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에 나라를 세우고 또 헌법도 만들고 그리고 동족 간에 전쟁도 치르고 이념 갈등으로 남과 북에서 서로 자기들의 이념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북한 김일성 세습 정권은 공산사회주의를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가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전쟁이 없는 나라가 과연 이루어진 건가? 핵을 가진 북한에 또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권 5년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종북 좌파들, 종중 세력들, 시진핑한테 90도 절하는 그러한 좌파들, 또 종북 세력들, 주사파 세력들, 수많은 좌파들을 우리는 5년간 봐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북한 김정은이 남침을 하고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겠다는 그 야욕은 끝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은 미국도 건드리지 못하는 핵 보유국이 됐고 고성능 핵을 통해서 이제는 ICBM, SLBM을 통해서 미국 본토를 칠 수 있는 그러한 핵강국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인데 그냥 섣부른 평화통일, 섣부른 민족끼리의 통일을 요구했던 좌파들이 또 군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보수 우파로 자칭하는 윤석열 정부나 이러한 국가의 위난에 또 정교조에 의해서 사장의 홀류가 생긴 젊은 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국가의 위난에 맞는 6월 6일 현충일이 가슴을 굉장히 무겁게 합니다.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절대로 대한민국의 한반도에서는 다시는 전쟁이 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이 또 중국을 고립시키는 미국의 정책이 또 그거와 맞물려서 좌파 독재 정권
종북주의자들에 의한 5년간의 문재인 정권에서의 평화쇼가 국민들의 정신을 대단하게 해이하게 해놨습니다. 중국이 미국에서 고립이 계속되면은 다른 돌파구를 요구를 할 텐데 그 돌파구가 북한의 핵입니다. 북한의 핵을 사용하지는 쉽지 않겠지만은 여러 가지 도발 형태를 취할 거다. 그러면서 이미 봉쇄라는 것은 이미 없어진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봉쇄 정책을 다 풀어버렸어요. 중국은 북한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상태가 돼 있다. 이런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나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걱정 안 할 수가 없다. 재산과 생명을 걱정 안 할 수가 없다. 우리 공화당이 오늘 현충원을 가서 참배를 하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북강병 대통령을 뵙고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손을 흔들어 주시고 우리 공화당을 박수 쳐 주시고 하셨지만은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나 박정희 북강병 대통령의 핵심은 공산주의와들의 싸움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정신이 공산주의를 이겨낸 겁니다. 전쟁도 이기고 한미 동맹도 강화하고 공산주의자와의 싸움을 건국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 재임기와는 오로지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움, 나라를 공산화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싸움입니다. 그것을 이어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제1의 국시를 반공으로 한다. 이렇게 만드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떤가? 저는 이제는 소위 대한민국의 자생공산사회주의자들, 또 공산주의자들, 종북종중주의자들, 또 대한민국을 아무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깨뜨리려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가장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언제라도 그들은 촛불을 들고 또 대한민국을 전복시킬 거고, 문재인 정권의 촛불에 의한 문재인 정권의 탄생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한 겁니다. 전복한 거예요. 거기에 처절하게 우리 공화당은 싸웠고, 그 전복의 대상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탄핵 무효 투쟁을 했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5년간 쉼없이 싸웠지 않습니까? 결국 보수 정권이 들어왔다고 다들 말을 하지만은 언제라도 우리가 5년간 보아왔던 그 좌파 세력들은 죽지 않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체제를 흔들고 또 나라를 위기로 빠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공화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굉장히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고민을 하고 또 행동을 할 생각입니다. 6월 25일 6.25 이제 남침에 대한 규탄 혹은 지금 대한민국 전체 체제를 흔들고 있는 그러한 소위 좌파 혹은 거짓 보수 우파들하고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개하면서 6월 25일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6월 25일 날 오후 1시에 프레스센터 앞에서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20일 날, 월요일 날 20일 날은 프레스센터에서 오후 3시에 프레스센터에서 6.25 관련 우리 호국 구국 세미나를 대한민국 체제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 기무사령관을 하셨고 또 삼성장군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정보통이시죠. 우리 허평환 대표님께서 6월달 우리 공화당에 혹은 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세미나뿐만이 아니라 집회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라 보고요. 집회의 형태는 조금씩 변화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과거와 같은 집회의 형태보다는 조금 다른 형태를 좀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전략기획단의 의견이었고 저는 뭐 거기에 100%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 집회를 국민들한테 뭐 6월 25일 남침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는 집회를 해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민들을 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호국 보훈의 달 6월 달에 우리의 국가에 대한 애국심 또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러한 구국의 달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공화당만이 지금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현충일을 여러분들 참배 갔다 오고 그러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 갔지만은 뭐 현충원에야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쭉 이렇게 화환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두 분 대통령에는 뭐 거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벽에다가는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붙여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저는 뭐 그 진실이 금방 탄로 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라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들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호시 후보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 3월 24일 달성사저 여시과 그거 이제 70일 지났어요. 근데 70일 사이에 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국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좀 아쉽고 한편으로는 좀 불쾌해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70일 지났는데도 정리들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화당이 너무 가볍게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다.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 판을. 그리고 뭐 가로세로 얘기 나와서 뭐 제가 가로세로 뭐 사실 누구한테 직접 전화도 했어요. 좀 막 싸우려면은 막 왕창 싸우든지. 근데 둘이 싸워봐야 뭐 둘 다 좋은 거 아니니까 만나서 빨리 화해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뭐 요즘 하도에 올라오는 차명진 의원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너무 가볍게 정치를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정당을 만들고 우리가 정당의 살얼음 같은 6년 동안에 살얼음 같은 전국에서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버티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진실, 정의, 애국심 있는 당원들이 확실하게 계시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배신했다고 배신자한테 당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을 절대로 여러분들 함부로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엄청난 정당을 만들어 놓고 제가 전국을 이번에 다녀보니까요.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미지가 나쁘지 않아요. 표로 연결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스스로 우리 공화당을 폄하하는 그런 행동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일위의 유튜버들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유튜버들이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알아서들 하세요. 그리고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의 길을 가는 거고, 대통령께서 이제 나오셨으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자유통일, 이 엄청난, 이 과업들을 우리가 실천해 가야 되는데, 스스로들이 자꾸 약해지는 그런 소리를 할 때, 저한테 가끔 전화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떠고 저떠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니, 정당을 제가 생활을 한두 번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은 힘든 것도 아니에요. 정당요, 생겼다 없어진 정당이 99%입니다. 근데 우리 공화당은 벌써 6년째 정당을 가지고, 우리 공화당을, 조금 어찌 한번 생각해가지고, 흔들어 보고, 또 하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지 마세요. 우리 공화당 당원들 여러분보다 머리 꼭대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는 이유도요, 그런 부분들이 또 엄청나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함부로 편마할 그런 정당이 아니에요. 오늘이라도요, 우리 공화당이 이것들 봐라 하면요, 수천 명, 만 명 모입니다. 그게 우리 공화당의 저력이에요. 지난 대선 때 사실은 정권교체라는,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정권교체라는 그러한 대의가 있어서 우리 공화당이 피해를 받지만은, 그걸 봐서 새롭게 우리 공화당의 길을 가자. 그리고 방송국 문제, 오늘 병환 대표님이나 최고위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15일쯤 발표를 하겠습니다. 15일쯤 주식회사로 법인체로 해서 주주들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은 그 다음에 우리 방송에 대한 조회라 그러죠. 조회가 아니고 회원제를 3만 명 정도를 목표로, 우선 1차 목표로 회원제 3만 명으로 하겠습니다. 입당원서 받는 것도 열심히 잘 받았는데, 회원제 3만 명 하는 거는 저는 우리 당원들이 뭉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서 대거 영입을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전문가들, 다 알만한 분들 중에서, 물론 방송국 생기면 사장도 만들어야 되고, 법인체니까, 주식회사 주주제도로 해서, 우리 공화당이 우파의, 중심이 우리 공화당이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개인 방송,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 유튜브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우리 공화당하고 우호적을 했던, 고생했던 우리 유튜브 분들 다 같이 파일을 키우겠습니다. 지금의 100배를 키우겠습니다. 100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분들 좀 더 고생하시고, 또 여러분들하고 그 법인체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또 젊은 인재들, 기자들도 대거 뽑아야 되고, 그런 작업들을 올해 안에 목표했던, 구체적으로 말씀은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선은 그 작업을 빨리 6월달부터 개시를 하겠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홍보, 우리 공화당이 가장 아파했던 것이 유튜브 조회수 좀 올라오는 유튜브들이 우리 공화당 배신하고 엉뚱한 소리 갈기는 거, 이런 거 다 우리 스스로가 이제 깨자. 우리 스스로가 커지면 된다. 그래서 방송국 형태로, 법인 방송국 형태로 만들겠다. 그 다음에 2단계가 인터넷, 네이버 등록된 인터넷신문을 저희들이 인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올해 안에 작업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총선 때까지 우리 공화당이 200만 정도 되는 그런 조회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재정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재정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주식회사 한 주당 10만 원 정도가 될 거고요. 한 주당 주식에 많은 주주들 참여를 바랍니다. 그와는 별개로 회원제는 회원 1인당 월 만원 회원제를 시작해서 초기 주식회사를 통해서 6개월 운영자금 준비해서 바로 사무실 또 전문 기자들 또 이끌고 할 사장 또 거기에 스텝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미리 하고요. 또 6개월 동안 방송 시스템 준비하고 또 기자들 모으고 또 나름대로 그 방송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들 들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공화당은 대대적으로 회원수를 월 1만 원 회원수를 늘려서 3만 회원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의 조직이 조금 이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10명 단위의 시민단체를 우리 공화당이 100개를 제가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구체화를 시키지 못했고 당에서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협동조합 형태의 시민단체를 100개를 만들어서 1000명의 그러한 우리 공화당 우호 시민단체를 저희들이 만들어내고요. 또 기본적으로 정당의 기본 시스템 조직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형제와 같은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내겠습니다. 1000명의 핵심 당 조직과 1000명의 핵심 시민단체 두 개의 역할들을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시민단체 부분은 또 누가 총괄해서 좀 맡아야 될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30개 정도는 지금 됐어요, 시민단체가. 그래서 여기 계신 시도당 위원장님들의 공조직, 우리가 야당이고 워낙에 탄압을 받는 야당이라서 공조직과 이렇게 소위 시민단체 조직이 올바른 소리 하는 야당, 소위 윤석열 정부도 잘못하면 윤석열 정부가 정면전할 수 있고 좌파들이야 저희들이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단호하게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조직들이 구성이 되는데 이것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각 단체가 그냥 친목단체의 단계를 뛰어넘는 이념적으로 혹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단체를 만들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나도 참여하겠다. 내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다. 시민단체를 그런 분들은 그래 해주시고 나머지 당의 공조직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제대로 언론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6월달부터 우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이 다른 이런저런 바깥에서 얘기보다 제 얘기를 직접 들으시는 것이 여러분이 좋으실 것 같아서 법률팀에서 지금 그 법인 부분들은 법률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지는 대로 6.25 전에 저희들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병한 대표님 뵈니까 개인적으로 형님 가는데 몸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죠? 이제 지팡이도 안 접으시고 딱 하시는데 오늘 사실 작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우리 건강하게 다시 이렇게 돌아오신 허병한 대표님한테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67회 현충일을 맞아서 정말 동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참배를 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랑스럽더라고요. 현충문 참배하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요소를 우리가 연달아 참배를 하면서 봤지 않습니까? 어느 정당도
당원들과 함께 참배한 정당이 없었어요. 정부 뭐 행사한다고 찍 와서 참석하고 다 그걸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진 대표와 당원 동지들과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지들 함께 땀 흘려 걸으면서 진정 이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과 건국의 수호를 위해서 희생하신 호국 영령들을 함께 이렇게 참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이 호국 분의 달인데 당에서 6월 20일 날 세미나도 하고 25일 날 집회를 한다니까 이것 또한 아주 자랑스러운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조금 잘 먹고 잘 사니까 아주 북한을 우습게 생각하고 우리가 뭐 다 이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평생 북한을 들여다보고 우리를 들여다보고 안보를 지키면서 산 저 입장에서 볼 때는 하루하루가 정말 잘 지내는 기적과 같은 나라입니다. 자유통일을 해서 가느냐 적가 통일을 되느냐 이거 결론 날 때까지 우리는 서로도 알면은 발붙고 잘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처음 탄생할 때 물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불이고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거 바로 잡는 것이 곧 자유대한민국 지키고 바로 세우는 길이라는 신념 우리가 모였는데 그 근본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 정말 이제 자유통일을 하겠다. 이 정신을 우리 공화당이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현충일 참배도 바로 그런 정신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나아가 8천만 민족의 정말 숭고한 사명은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영원히 우리 민족끼리 싸우지 않는 그런 민족, 또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사람답게 사는 그런 조국을 만들어서 남겨주는 것이 자유통일을 이루는 것이 가장 숭고한 사명입니다. 오늘 현충일을 만나서 다시 한번 우리 공화당 처음 창당 본래의 정신과 생각을 한번 더듬어 보고 차 타고 오면서 조진 대표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듣고 했어요. 조 대표가 갖고 있는 비전과 철학 그리고 정책 아주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당원 동지들이 적극 지지를 하고 똘똘 뭉쳐서 나가는 겁니다. 절대 처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집권을 해서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은 이 시대에 사는 가장 숭고한 사명이고 자랑입니다. 사실은. 오늘 현충일을 맞아서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길이를 다집시다. 마지막으로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 어려운 여건인데도 많은 분들이 출마를 해주시는 걸 보고는 방 안에 들어 누워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당선될 수 있다고 나왔겠어요? 우리 공화당을 알리고 뭔가 우리 공화당을 존재감을 알려서 좀 당을 위해서 기여하고 바로 해보겠다는 충동에서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선전하는 모습 또 자발적으로 함께하는 선거 당원 동지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두고두고 걸어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늘은 우리를 도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충원에 가서 제가 느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그렇지만 저는 왠지 엄숙한 마음이 들면서도 굉장히 희망적이고 밝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사람들 오시는 분들 표정도 밝은 것 같았고 특히 청년들이 많이 보였다는 게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호국 영령들께서, 중국 승려들께서 과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5년 동안에 굉장히 모욕을 당하고 계시다가 그나마 이제 조금 숨통을 트이신 게 아닌가. 그래서 현충원 내가 좀 밝고 힘찬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여튼 이런 분위기 살려서 자유대한민국 지키고 자유통일 발전에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장 우리 권하겠습니다. 네. 오늘 67주년 된 현충일입니다. 오늘 느낀 바는 참 좋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된 우리 영령들을 오늘 그 애도하는 그 마음이 여러 사람이 와서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지켜질 것 같습니다. 오늘 느낀 바로는 정말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다는 이런 국민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왔던 길이 정녕 옳은 길이었다는 것을 오늘 가슴 깊이 새기고 왔습니다.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과 이 후국 영령들의 넋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제 한 몸을 바쳐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현준섭 최고위원은 지금 완전 애국 프레임으로 딱 되신 것 네, 같아요.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월 전체를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해서 우리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반공 정신을 다시 한번 강화하는 것이 뜻하는 바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분들의 희생으로 지켜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5년 어땠습니까? 물론 앞으로 있을 5년도 크게 다를 거라는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지난 5년을 보시면은 인권 변호사가 주축이 된 그 정권의 인권은 성소수자, 여성들의 인권만 파는 일반 국민들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그야말로 인권 파리들이었고요. 또 버젓이 간판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민주를 넣은 그 당, 그 집권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를 5년 동안 독재, 좌파 독재라고 부를 정도로 민주라는 단어의 실종을 우리 5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던 평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평화 통일을 하겠다라면서 한 수작이 고작 북한에게 못 퍼져서 안달난 그리고 끊임없는 미사일 도박과 핵으로부터의 위협이었습니다. 자, 이제 정권 교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국민은 증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새로 바뀐 정권은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CVID 반드시 해결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술핵 배치와 추가 사드 배치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미연합훈련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것이 전 정권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바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는 입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 강력히 국방과 안보를 튼튼히 하여서 적이 감히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도발하지 못하도록 적의 사기와 의지를 꺾는 것이 바로 가장 최소의 방어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화하겠다는 야욕을 꺾어버려야 합니다. 그 강력한 안보,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봅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아서 우리 선녀들께서 지켜주신 대한민국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겠다는 그 강한 의지를 다져보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길 앞에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이 선두에 용감하게 서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돈이나 퍼주고 국민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면 돈이나 퍼주고 선거할 때면 돈이나 퍼주고 안팎으로 돈만 퍼주는 핫바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 생긴 정권은 반드시 이 부분 명심하시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평화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배경이 저 보니까 태극기가 딱 배경이 돼가지고 화면이 엄청 잘 나오네 지금. 어? 고맙습니다. 우리 한건영 측은 오늘 현충탑 앞에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묘소 앞에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묘소 앞에서 오랜만에 볼 수 있었던 당원분들 일단 너무 반가웠고요. 오늘은 67번째 맞는 현충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DNA라고 표현할까요? 우리의 가장 근본에 결부되어 있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우리의 자유를 지킨 분들의 후손이고 그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선이 끝나고 혹은 이제 또 지선이 끝나고 마치 이제 평화는 거저 지켜지는 것처럼, 자유는 지켜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평화에 젖어들고 계시는 일반 국민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평화로울 때 정말 있어야 될 분들은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더욱더 갖춰야 할 것, 위험을 대비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드라마 대사에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6.25 전쟁이 왜 일어나는 줄 아냐? 방심해서. 라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아마 가장 맞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이들 사이에서 근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축구에서 혹은 삶에서, 사람 간의 관계에서 근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의 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낸 그러한 국민이고 그러한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현충일을, 그리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그 정신을 절대 잊지 않고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의 후손들은 더욱 번영하고 더욱 자유롭게 세계 만방에 살 수 있도록 지금 사는 우리들이 오늘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원분들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그 지방선거에 사실은 저희들이 대선 여러 가지 후유증도 있고 이래서 출마를 하신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현장에 가봤더니 시도당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정말 열심히 또 멋있는 지방선거를 치러주셨습니다. 우선 지방선거 이번에 출마하신 지역, 우리 서울시당 위원장님, 그 다음에 충남도당 위원장님, 충북도당 우리 충남 충북 대행님, 그리고 경남은 우리 변성진 위원장님이 인도 출장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 오늘 밤에 들어오셔서 우리 대행 사무처장이 오셨고, 그 지역 위주로 먼저 한 말씀들을 좀 하시죠. 예. 먼저 이번 선거에 서울시당에서는 영등포 구의 오충근 후보님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당원분들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수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너무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표는 너무나 억울한 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선거가 잘못됐다고 저는 강력하게 부르짖고 싶습니다. 234표라는 표를 얻고 저는 엄청 실망했습니다. 그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우리의 반응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결과는 아니었어요.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아침 5시 반에 집에서 출발해서 역 앞에 6시 30분에 도착해서 아침부터 영등포 시장역, 당산역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오후 늦게까지 선거운동을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던 거는 사실이지만 지금 잘못된 선거제도에 의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집권당인 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양당 체제를 구축하면서 나머지 당이나
나머지 군소 정당들은 지금 무시 내지는 완전히 이 함몰 작전으로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투쟁도 해야 되지만은 앞으로 선거를 대비해서 무수한 노력도 해야 됩니다. 한 달, 두 달 만에 선거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1년, 2년은 두고 선거를 준비해야 되고, 선거를 하기 전에 이 선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는 1년에 3번 내지 4번씩 현충원을 가지만 서울에 살기 때문에 오늘 분향을 나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분향을 해봤습니다. 너무 감개가 무량하고 다시 한번 고개를 더 숙이게 되고 더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위해서 나의 이 조그만 목숨도 바쳐야 된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충북 도당에서 옥천에 출마하신 손동준 후보님을 저희 충북도당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 먼 길까지 찾아주신 조원진 대표님이 2번씩이나 격려차, 응원차 이래 찾아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우리 공화당 동지님들이 많은 응원과 그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났습니다. 또 발길로 띄워주신 유튜브 선생님들도 많은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결과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된다 그러면 당원들이 좀 더 협신 단결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충북도당으로 다시 거듭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통하다 그래요.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안녕하십니까. 충남도당입니다. 경남 서산시에서 서산시의원 후보가 한 분 나오셨습니다. 지역적으로 제가 선거운동을 직접 뛰어보니까 우리 공화당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대표님 고생하신다는 거 모르는 분이었어요. 분위기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를 연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 후보가 좀 준비가 덜 돼 있던 분이고, 하여튼 우리 공화당을 알리는 데에는 엄청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희망이 보이기도 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도당에서 이번에 세 군데서 나와서 경남도당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처장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고 현장 가보니까 정말 열심히들 합니다. 이번에 그 변성균 위원장님이 사업을 하시니까 인도 출장 가셔서 대단하죠? 인도 출장 가보셨어요? 인도에 물건 팔러 가셨다니까. 그 제작하시는 그게 있어서 공작 제품 이런 거잖아요. 그 쇠로 된. 이번에 홍보석 처장 고생하셨는데 그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번 6.1 지방선거에 이제 저희 경남 같은 경우는 이제 통영시장 선거 박청정 후보님, 통영시의회 선거에 라수영 후보님, 경남 도의원 선거에 하호건 후보님, 세 분 후보님이 나오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사무처장직을 맡고 첫 행사에 이제 선거를 치러봤는데 제가 좀 능력도 많이 부족했고 이렇게 또 지리적인 어떤 또 거리감 때문에 자주 이렇게 도와드리지 못했던 점이 상당히 좀 죄송스럽고 제가 선거를 치러보면서 이번에 느낀 점은 우리 공화당 후보님의 자질 문제이기보다 우리 공화당의 어떤 조직적인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념과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는 다들 호의적이지만 마지막에 표로 오지 못하는 부분은 조직적인 문제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선거에 이제 후보로 나오실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도 오늘 송영진 후보하고 최미자 후보인데 최미자 후보는 직접 오셨네요. 저는 또 최미자 후보님이 빨간 이거 뭐라 하죠? 립스틱 그렇게 이쁘게 바르는 건 처음 뵀어요. 한 말씀 하시죠. 너무 고생들 하셔서. 저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비례대표로 참석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 알리는 데는 엄청난 이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전부 다들 표로는 연결이 안 되었지만 우리 모든 시민들이 주민들이 우리 공화당은 확실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문재인이 하도 일을 못해서 윤석열이 뽑아놨는데 그 일 못하면 어쩌노. 그래서 알 수 없이 이분 뽑는다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제가 지역 다녀보면서 특히 이제 시도당 위원장님들 여기 계신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좀 당 조직도 실리적으로 좀 나가야 되겠다. 아까 우리 서울시당 위원장님이나 황보석 처장 말씀대로 조직이 이제는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질적인 조직화를 가자. 그리고 조기 후보군을 좀 띄우겠습니다. 다음 총선에 조기 후보군 전략적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을 미리 좀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화를 하고 또 그 지역 주변을 좀 다지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2년 동안 뭐 방송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는데 핵심은 전당 2024년에 총선에서 우리가 아무튼 정의당 이상의 의석을 쥐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지금 가야 될 길이다. 그것은 많은 우호 유튜브들하고의 연대 혹은 우파 정치인들하고의 연대 또 양당제도에 이번에 적극적으로 피해를 입은 무소속 후보자들하고의 연대 뭐 이런 구도를 제가 직접 나서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올바르게 하다가 부정부패하지 않고 올바르게 정치하다가 정치의 길을 가지지 못한 국회의원 출신들도 있고 장차관 출신들도 있잖아요. 광범위한 그런 연대들을 통해서 뭐 처음에 우리가 다 갖추지 않고 우리 공화당에 도루락하면 좀 힘들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연대 블록들을 좀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제가 말하는 그런 그 정의당보다도 훨씬 많은 오히려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미리 좀 짜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서 뛰어보신 분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아무튼 실질적인 조직, 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직, 그것은 미리 후보군을 좀 만들어서 집중 지역을 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막 쭉쭉쭉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부 조직까지 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개 지역을 전략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20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도를 좀 짜서 연대 구도가 가면은 뭐 그분들이 지역을 나갈 수도 있고 또 뭐 비례대표로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구도들을 뭐 그 구도들은 이제 제가 최고위원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은 아무튼 조직 전체를 우리가 각 시도당별로 핵심 선택 포인트들을 몇 개씩 두자. 거기서 우리가 이번 총선에 광범위하게 그냥 이합집산식으로 쭉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를 지금부터 2년간 관리해야 될 지역을 크게 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맞는 인물들을 좀 뽑아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 이원하 위원장님 항상 좋은 말씀 하신다. 한 말씀 해주세요. 먼저 오늘 다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제가 오늘 현충은
참배를 하면서 느낀 점을 한 말씀 드린다면, 이제 우리 공화당이 정상적으로 정당으로서의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었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충원에 가보니까 군데군데에서 우리 공화당 현수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손을 흔들어주고 박수를 쳐주고 제일이라는 엄지척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보고 느낀 것이 우리 공화당이 지난 5년 동안 처절한 투쟁을 해오면서 얻어진 결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구나 하는 그런 감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아무튼 이번에 그 6.1 지방선거에 출마를 해서 선전해 주신 우리 후보님들과 또 그 지역에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당원님들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요. 아마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의욕만 가지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어떤 후보군을 먼저 만들어서 그 전략을 1년, 2년 전부터 세워나가야 당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무튼 이번 총선, 다음 총선 2024년 총선에는 그때 뭐 총선 선관위에 신고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뛴다 이거는 우리 공화당으로서는 좀 힘든 일 같고요. 지금부터 당장 내일부터라도 2024년도의 총선에 우리 지역에서 어떤 후보를 내세울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물색을 해서 우리 중앙당의 우리 조원진 대표님과 의논을 해서 함께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당 위원장님 거의 다 오셨는데 말씀하실 분들 말씀하시고 말씀 없으시면은 우리 하실랍니까? 없으시면은 저기 조지철 원장님 오늘 현충원에서 안 뵈시던데 조지철 원장님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오늘 같은 날 한 말씀 하셔야 되잖아요. 역사 강의는 아니라도 역사적으로. 현충을 맞이해서 우리 6.25 전사를 보는데요. 정말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참, 나라만 그렇게 싸울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배들이 엄청난 피를 흘리셨는데 정말 숙연해지고, 이 피의 그 열매를 우리가 자유통일로 우리 서평원 장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준비가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오히려 탄핵을 당하고 또 종북좌파가 정권을 잡고 또 보수 위장 세력이 또 이렇게 된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분명히 역사는 정의와 진실의 방향으로 흐른다. 또 우리에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을 이뤘고 또 조원진 대표님이라고 하는 또 지도자가 있고 또 우리 허평환 장군님 같은 또 그런 아주 훌륭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우리 편을 만드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인격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확실히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내하고 또 공부하고 또 겸손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해서 이 최후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연구한 아주 귀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참 많은데 발표하도록 하겠고 제가 공카에도 계속 글을 올리지만 한 가지 그 재미난 또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펀치볼 전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전투에 미 해병대도 이루지 못한 그거를 우리 한국 해병대가 이뤘는데 그때 우리 김성은이 아니라 김대식 연대장이 지뢰를 받고 발목을 부상했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던 미군 연락장교도 지뢰를 받고 부상을 당했는데 헬기로 후송을 해야 되는데
한 명밖에 못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식 연대장은 부상을 당한 미군 연락장교를 태우라고 하고 미 해병대 장군은 아니다. 지휘관이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두 분이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병상이지만 김대식 연대장이 후송을 됐고 후송한 후에 곧바로 헬기가 와서 미 해병 장교를 후송했는데 후송 중에 전사를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보고 정말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 우리 그 대한민국 역사였고 또 그러면서 많은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 또 우리 조원진 대표님 또 허평환 장군님 이런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더 당원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해서 태어나갈 때 반드시 희망이 있고 승리가 있으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현충일 개방을 해서 오늘 한 200여 분 오신 것 같은데 저는 한 천여 명이 좀 왔었으면은 오늘 그 현충원에 오신 분들이 애국자 집안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셨잖아요. 진짜 길 가는데 막 밀려갈 정도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 오셔서 저는 사실은 우리 당 사무처 보고는 누구나 다 참석을 하시라 이렇게 했을 때는 한 천여 명 정도가 오셨으면은 현충원에 왔던 분들이 다 놀라셨을 것 같아. 그분들이 오늘 현충원 왔던 분들이 수만 명이 온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다 갔더니 뭐 우리 공화당 현충일 날 뭐 엄청난 인원이 와서 참배를 하더라. 그분들이 홍보대사가 되는 거. 아까 갈 때 우리 뭐 한 200명 이상 이렇게 가도 박수 치고 젊은 사람들이 사진 찍고 뭐 우리 공화당이 최고락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 한 5배 정도 한 1000명이 왔었으면 이제 현충원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 오셨던 우리 애국자 가족분들이 뭐 난리가 나겠죠. 집 앞 갔더니 우리 공화당 죽은 줄 알았더니 현충원 갔더니 엄청난 사람들이 왔더라. 그것이 홍보거든 사실은. 그래서 사무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달라 이럴 때는 이제 막 시도당들이 이번에 발동을 좀 걸었어야 되는데 뭐 솔직히 저는 뭐 지방선거 나갔던 분들은 좀 많이 지쳤다고. 지방선거에 안 나간 지역은 좀 이번에 좀 많은 분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6.25 날은 집회 날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6.25 날 아침에도 우리가 참배를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상임 고문단 오늘 회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안 오셔서 다음 주에 대표하고만 상임 고문단 회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 고문님들의 당에 대한 걱정, 또 진로에 대한 어떤 방향, 이런 경험을 제가 충분히 좀 듣고, 하도록. 그래서 다음 주 오후에가 나왔겠죠, 어르신. 오후 2시에, 당대표 상임 고문단 회의를,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뭐, 빨리 될 것 같은데, 제가, 고위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 고위정책자문단은 다 외부 인사입니다. 정책전략자문단. 그래서 외부 인사로만 구성된 고위정책전략자문단 구성을 하고, 또 그분들이 이제 외부에서 또는 우리 공화당 뭐 한 10여 명 정도 이렇게 제가 지금 뭐 스님은 뭐 단장간사는 뭐 우리 공화당에서 해야 되지만은 이제 그 나머지 분들은 다 외부에 우리 공화당을 아끼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을 외부로 해서 좋은 진로나 여러 가지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당내에 당정책 특보단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정책 특보단. 단장에는 안상열 교수님을 단장으로 지금 내정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 전문가분들이 꽤 있고 또 당의 정책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박우규 우리 에너지 위원장님은
에너지 전문가하고 한전에서 오래 근무를 하신 분이에요. 한전에서. 그래서 내가 그날 방송 봤는데 그분 뭐 한전에서 근무했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그분은 뭐 한전에서 근무하고 또 세계적으로 많이 다니면서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실적이 있는 분이라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아무튼 에너지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정책단을 구성을 하고 안상열 교수님이 어떤 경제 전문가시고 또 여러 가지 바쁘시지만은 아무튼 제가 말씀을 올렸고 그래서 각 분야의 정책단 우리 당내의 정책단 구성을 좀 하겠습니다. 인선도 빠진 인선들을 많이 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봉사단 때 진순영 최고하고 같이 봉사단 했던 김윤경 우리 동지를 차세대 여성위원장으로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에서 좀 힘드시지만은 그래도 당에 좀 많은 행사나 활동에 좀 참여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당 조직 인선도 아마 6월 중에 진행을 빨리 할 생각입니다. 진행을 하고 지금 제1부총장은 변혜룡 법률행정관리국장을 제1부총장으로 해서 조직 법률행정관리 부분을 맡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사무처 인원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일당 100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무처에서 일하고 싶은 분 있으면은 미리 우리가 공지를 내겠습니다. 능력 있고 나름대로 애국심이 있고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이 맞는데 내 젊음을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같이 해보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은 사무처 요원 특별 채용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총선 대비하는 부분은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전략지역을 만든다는 겁니다. 각 시도당별로 한 2군데 정도 그래서 전략지역을 만들어내고 그 전략지역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넣고요. 해당되는 사람이 없으면은 우선 사람이 없더라도 전략지역에 관리를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지역을 제일 잘 아시니까 어떤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해달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연대 구도가 이루어질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10월 달부터 아까 허병환 대표님한테도 얘기했는데 10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변화들이 막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합집산이 생기고요. 또 윤정부는 윤정부대로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겁니다. 그런 구도에서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해나갈 거냐. 그리고 그 전략지역을 선정을 하고 우리가 전략지역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거냐. 또 뭐 비례대표도 사실은 뭐 특히 젊은 분들은 뭐 비례대표를 가더라도 전략지역을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비례대표 갈 분들은 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별로 2군데 정도 오늘 시도당 위원장님 나오시는 지역별로 한 2군데 정도의 전략지역 선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유튜브 분들이 많이 오셔서 내일 어디 좌파들이 달성 사주온다 하는데 내가 경고했어요. 전화 왔습니다. 저한테 우리 공화당 건드리지 마라. 너 가만히 안 둔다. 만약에 우리 공화당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건드리면은 우리 공화당이 지금 양산 사저, 우리 공화당 아무도 안 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래서, 우리 공화당 당원이 가서 하는 건 제가 못 보고, 유튜브 분들은 이런저런 이슈를 따라서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 사진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진만 걸면은 우리 공화당인 줄 알더라고. 근데 제가 솔직히 경고했어요. 건드리지 마라. 만약에 건드리면 우리가 다각도로 치겠다는 것들. 제 말이 경고가 아닙니다. 서울의 소리 잘 들으세요. 함부로 달성사저 근처에도 안 오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